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스북 리서치의 퍼셉션 모델스 관련 자료들, 주로 GitHub 코드랑 설정 파일인데요.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모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랑 기능을 파악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핵심만 속속 뽑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코드 레벨이긴 한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객체 탐지나 또 인식 인코딩, 그리고 언어 모델하고 어떻게 결합하는지 이런 최신 기술 트렌드를 엿볼 수 있거든요. 아, 흥미롭네요. 네, 같이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시죠. 좋아요. 그럼 첫 단계, 보는 능력부터 시작할까요? 객체 탐지 쪽에 디테이프라는 이름이 눈에 띄는데요. 네네. COCO 같은 표준 데이터셋에서 최고 성능, 그러니까 소타를 목표로 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게 그냥 물체 찾는 거랑은 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핵심 기술이 있어요. 디포머블 DTR이라는 아키텍처가 있고요. 거기서 나온 멀티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 이게 특히 중요해 보입니다. 멀티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미지를 그냥 다 훑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이 중요 부분에 딱 집중하듯이 여러 크기의 특징 중에서 객체가 있을 만한 곳에 어텐션을 효율적으로 주는 방식이거든요. 아하, 효율적이군요. 그렇죠.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객체를 찾는 거죠. 쿠다 기반으로 구현해서 하드웨어 가속도도 잘 활용하고요. 그렇군요. 훈련 방식도 좀 독특한 것 같은데요? 오브젝트 325랑 COCO 데이터셋 쓰고 이미지 해상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네요. 1024에서 1536, 1824 픽셀로요.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 그거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상도를 높이면 처음엔 좀 기본적인 형태, 큰 특징들을 배우고 나중에는 더 세밀한 부분을 학습하게 돼요. 약간 단계별 학습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멀리서 윤곽 보고 다가가서 자세히 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게 트랜스포머 기반이라 위치 정보가 중요한데 그 포지션 엠베딩 사인이나 학습 가능한 포지션 엠베딩, 런드 같은 걸로 위치를 잘 인코딩 해주는 거죠. 아, 위치 정보가 정확한 탐지에 기반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객체를 보고 위치까지 파악했으면 이걸 이해해야 할 텐데요. PE, 그러니까 Perception Encoding Component, 이게 그 역할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설정 파일을 보니까 이미지 크기나 모델 구조 같은 걸 정해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이미지뿐 아니라 텍스트 정보까지 처리하는 좀 범용적인 인코더를 만들려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PE의 핵심 기능은 다양한 시각 정보를 아주 일관되고 풍부하게 표현 또는 인코딩하는 데 있습니다. 표현이요? 네, 모델 이름 보시면 P-고어 뒤에 G14-448, L336 이렇게 버전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네, 보여요. 그리고 또 언어, P-랭, 나 공간 정보, P-스페이셜에 좀 더 특화된 변형 모델도 있고요. 이게 중요해요. 아, 특화된 모델도 있군요. 그게 왜 중요한 거죠? 끼우거나 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 분류든 검사기든 객체 탐지든 다양한 작업에 최적화된 두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모듈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와, 레고 블록 비유 좋네요. 진짜 필요에 맞게 딱딱 끼울 수 있다는 거군요. 실제로 보니까 클립 벤치마크 같은 걸로 성능 평가도 하고 디텍트론2 같은 프레임워크에도 통합해서 쓰고 네, 맞아요. 그만큼 이 PE가 얼마나 다용도로 쓰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 PE가 그 다음 단계, 즉 언어 모델하고 소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시각 정보를 언어 모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준다고 할까요? 아, 시각 정보를 언어로 번역하는 역할.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Perception Language Model, PLM으로 가보죠. 네, PLM. 이게 시각 정보랑 언어를 함께 다루는 멀티모달 모델인데 렐라3 같은 강력한 언어 모델이랑 방금 얘기한 P-인코너를 합쳤다니 와, 이거 정말 기대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하는 건가요? PLM의 핵심은 간단해요. 이미지나 비디오를 보고 그 내용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하거나 설명을 생성하는 거죠. 아, 보고 답하고. 네, 시각적 이해 능력하고 언어적 소통 능력을 합친 거예요. 모델 크기도 1B, 3B, 8B 이렇게 다양하고 훈련도 여러 단계로 진행하는데요. 네. 특히 좀 흥미로운 점은 첫 단계 훈련에서 SA1B라는 데이터셋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10억 개 규모의 합성 데이터셋입니다. 합성 데이터요?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요? 네, 아마 실제 디지털 구종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모델의 기본적인 시각 언어 연결 능력을 빨리 키우려고 한 전략 같아요. 와, 효율적이네요, 진짜. 성능 평가 결과도 보니까 그냥 이미지, 질문, 답변, VQA나 문서 이해, 다큐 VQA뿐만 아니라 자체 비디오 벤치마킹인 PLM 비디오 벤치 결과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 비디오 벤치마크 결과가 인상적이죠. 여기서 GPT-4나 제미나이 같은 진짜 최첨단 모델들하고 비교해도 성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게 나온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특히 비디오 이해 능력이 강조된 것 같고요. 그렇죠. 비디오는 사실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복잡한 정보잖아요. 이걸 잘 이해하고 질문에 답한다는 건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의미하는 거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실제로 보면 이미지나 비디오 넣고 질문하면 답변 생성하는 스크립트 generate.py까지 제공하거든요. 이걸 보면 그냥 연구실 수준이 아니라 실제 응용까지 염두에 두고 만든 모델이란 걸 알 수 있죠. 네, 오늘 페이스북 리서치의 펄셉션 모델스 자료를 통해 객체를 정확히 보고, 디테이프, 또 그 의미를 풍부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그것에 대해 소통하는 PLM, AI의 구성 요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코드화 설정을 통해서 최신 기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구현되는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분야에서는 이렇게 시각 정보를 깊이 이해하고 또 언어로 상호작용하는 기술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컨텐츠 분석이나 추천, 아니면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로봇, 또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술, 정말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겠죠.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PL이나 PLM 같은 이런 모듈화된 설계, 또 단계적인 훈련 방식은 앞으로 이 모델들이 특정 목적에 맞춰서 더 정교하게 발전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눈과 언어 능력을 갖춘 AI가 다음엔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 이 기술의 진화를 계속 주목해보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